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오늘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는 여당을 향한 날선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원구성 협상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원구성 협박만이 있었고 자기들은 이전과 달리 절대적 다수 의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협상할 필요조차 없이 다 가지고 갈 수 있다는, 상임위원회는 기존 룰도 무시하고 몽땅 다 빼앗아 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원구성 협박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할 만큼 여당의 힘에 대해 야당은 부당함을 토로했습니다. 여당은 큰 힘에 대해서 신중한 모습이지만 협상의 핵심인 법사위만큼은 여야 모두 물러설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요. 최영두 미래통합당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특히 검찰의 급작스러운 평화의 우리집 압수수색 이후 자신의 삶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다며 심리적으로 힘든 상황을 호소하셨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쉼터인 마포 평화의 우리집 소장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정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은 고인이 검찰의 압수수색과 언론의 취재 경쟁으로 고통스러워했다고 밝혔는데요. 오늘의 이슈들을 모아서 기자 언박싱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또 신속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러한 지역 주민들의 그 바람을 가지고 왔습니다. 접경 지역의 평화적 이용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이제 볼 수 있을지, 어떻게 검토해 나갈 수 있을지 이런 차원에서 지금 보고 있다는 것을. 군사 접경 지역에서 날린 대북 전단이 연일 남북 관계를 긴장 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접경 지역 주민들은 생명권을 주장하며 반대하고 있는데요. 대북 전단에 대한 양측 입장 들어봅니다. 혹시라도 아빠한테 데리고 갈까 무서워가지고 아빠가 찢었다고. 그걸 손을 보여준대요. 나는 끔찍해서 보지를 못하겠더라고. 얼마 전 여행 가방에 갇힌 아동이 학대로 끝내 숨졌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엔 9살짜리 초등학생이 계부에게 학대를 받았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달군 프라이팬에 손가락을 찢어 지문도 없어진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온갖 문제 연구소에서 반복되는 아동 학대 문제 짚어봅니다. 6월 8일 월요일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원구성 법정 시한이 오늘인데요. 또 넘기게 됐습니다.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 특히 법사위원장을 누가 가져갈 것인가를 두고 여야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죠. 미래통합당은 법사위를 법제위와 사법위로 분할하자 제안했습니다만 민주당은 거부했습니다. 미래통합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최영두 원내대변인 연결합니다. 대변인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21대 국회, 일하는 국회를 기대하는 국민들이 많았습니다만 일단 원구성 법정 시한은 넘기게 됐습니다. 현 상황에 대해서 한 말씀 일단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정말 우리 국회가 지난 30년 동안 유지하던 협치의 전통을 민주당이 무시하고 지금 일방적으로 모든 상임위를 다 차지할 수도 있고, 특히 야당의 가장 핵심적인 견제장치인 법사위까지도 일체 줄 수가 없다, 가져야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12년 전 그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그토록 주장하던 내용을 완전히 180도 뒤집는 내용입니다. 예. 지금 이것 때문에 협상이 결렬 상태에 있고요. 굉장히 심각한 지금 교착 상태입니다. 예. 그러면 법사위를 내준다고, 만약 미래통합당이 내준다고 하면은 그건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네. 무슨 말씀이시죠? 미래통합당에서 법사위를 민주당에 내준다고 하는 것은 원구성 협상에 의미가 없다, 그렇게 되면 그런 뜻입니까? 야당의 견제장치가 완전히 사라진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말이죠. 예. 그래서 지난 시절 민주당이 야당인 시절에 예. 야당의 원내대표들, 당시에 민주당 원내대표들이 그렇게 법사위를 주장했고, 법사위야말로 야당이 국회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핵심 기능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정부라든가 더구나 압도적 다수가 된 여당에서 지금 여러 가지 법안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법안들 중에서는 사실은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도 많습니다. 예. 많아서
이런 것들이 야당이 지키려면 더구나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과 한편으로는 협치하면서 예. 또 한편으로서는 행정부와 정부 여당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법사위 기능이 필수적입니다. 이건 뭐 거의 야당의 생명줄이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법사위만큼 양보 못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좀 말씀드려볼게요. 예. 자, 2008년인가, 박영선 의원 지금 중소벤처부 장관이 하시는데 예. 이번 법사위원장 하셨죠. 이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당시에 야당 시절에 여당이 법사위원장과 법사위를 장악해서 검찰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것 아닌가. 그리고 이런 사건들이 다음 정권에서 다 재판에 회부되는데 법원에도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집착하는 것 아닌가. 지금 우리 역시 그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왜 이렇게 여당이 지금 국회, 지방정부, 또 청와대 모든 권력을 다 장악하고 있는데 그동안 자신들이 야당인 시절에 그렇게 핵심적인 기능으로 주장해왔던 법사위마저 가져가려고 하는가. 예. 지금 박영선 당시 법사위원장, 당시 법사위에 있던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우리가 똑같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이 다 장악해서 검찰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또 법원에도 영향을 행사해서 다음 정권에서 다 재판에 회부될 때 그때 영향력 행사하려고 집착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원식 당시 원내대변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법사위는 일방 독주를 못하게 하는 길목 지키는 위원회인데 최근까지 관행대로 야당이 줘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똑같이 지금 저희들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민주당도 법사위를 양보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서 미래통합당이 네네, 그러면 법제위와 사법위로 분할하자 이런 제안을 하신 거죠? 예, 이건 나름대로 상당히 선제적이고 또 발전적인 제안입니다. 이건 예. 정말 민주당이 진지하게 받아들여 주기를 기대했는데 현재로서는 이 정말 속셈이 어디 있는지 이 문제조차도 전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왜 법사위에서 법사위가 중요하냐 그러면 지금 한 해 우리나라에 수많은 법안들이 제안되고 있습니다. 발의되고 있고 통과하고 있는데 이 상임위의 경우도 각각 상임위에 또 이해관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사위에서 모든 국회에서 제정된 지금 입법된 그런 법안들이 이제 법사위에서 체계 자구 심사를 거칩니다. 예. 이게 다른 상임위에서 제안된 만들어진 법안과 서로 상충하지 않는지, 그리고 자구에는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위헌적 요소는 없는지. 왜냐하면은 매년 국회가 만든 법 중에 10건 정도가 위헌 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건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난 20대 국회에서요. 국회 법사위에서 전체 법안의 58%가 수정되었습니다. 예. 그런데도 위헌 결정이 나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법사위의 자구 체계 심사 기능은 이게 분명히 있어야 되는 기능입니다. 법을 좀 더 좋은 법으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기능이고요. 그런데 이제 그동안 여야에서 사실은 법사위가 너무 다른 상임위에서 통과시킨 법안을 오래 쥐고 있다는 불만이 있었습니다. 예. 병목 현상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법사위의 법안 심사 소위 7명이 17개 상임위에서 올린 그 수천 개 법안을 다 자구 체계 심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병목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희들은 아예 그렇다면은 예길특위처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처럼 법제심사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여기에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법안심사 소위원장이 다 당연직으로 들어오고 여야에서 정말 법안을 잘 아는 전문가들이 모두 모여서 한 50명 정도가 모여서 정말 그 법안이 병목 현상 없이 그리고 자구체계 심사를 더구나 경제 분야면 경제 분야 또 사회 분야면 사회 분야 산업 분야면 산업 분야 이렇게 좀 전문적으로 나누어서 국회가 만든 법이 정말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고 과잉 규제를 양산하지 않고 위헌적이지 않고 그런 좋은 법을 만들 수 있는 체제를 만들자고 하는 것인데 이 안조차도 민주당은 지금 거절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민주당이 그 안에 대해서 일고의 가치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습니다. 네네. 민주당 입장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법사위가 체계 자구 심사를 명분으로 해서 상원으로 탄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야당 법사위원장이 틀어 앉아서 하나도 통과를 안 시켜줬다 개혁입법. 21대도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런 입장인 것 같던데요. 그러니까 그게 아마 민주당 때 법사위원장들 중에 아주 그 기록을 살펴보면은 대단한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미래통합당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국면 바라보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상원이라고 한다면은 예결위 같은 것도 상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차피 각 상임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의
어떤 이해관계 갇히게 돼 있습니다. 해당 상임위가 관장하는 정부 부처라든가 또는 그 해당 상임위가 관장하는 농업이라든가 어떤 산업 분야가 있습니다. 또 이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라는 곳은 전 국민을 상대로 전 국민을 위해서 법을 만드는 곳이기 때문에 그 법이 또 특별하게 어느 쪽에 유리하고 어느 쪽에 불리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걸 예. 균형 잡기 위해서는 어차피 법제 심사를 하는 기능은 꼭 국회에서 있어야 됩니다. 야당은 지금 민주당은 어떻게 하겠냐면 민주당은 그럼 그것을 국회의장 밑에 무슨 직속기구를 두어서 전문가들부터 보게 하자는 건데 그건 정말 무책임하고 반헌법적 발상입니다. 예. 국민의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외부 용역을 주자는 이야기랑 똑같습니다. 이 법안 심사를. 예,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민주당이 177석이라는 거대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우리가 네. 법대로 하겠다, 더 이상 협상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면은 그때 가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전략이 또 나름대로는 준비돼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는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사실은 지금 자꾸 이제 언론이나 이런 쪽에서 그럼 어떡할 거냐, 뭐 장애로 예. 갈 거냐, 예. 장애로 갈 일 없습니다. 우리는 원내에서 예. 모든 그 원내 수단을 다 이용해서 이 항의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겁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건 사실은 왜 여당이 이렇게 서둘러서 과거에 자신들이 했던 모든 주장을 뒤엎고 일부 이연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지 저는 저희들은 오히려 그 배후가 그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굉장히 두렵습니다. 국회의 협치 전통, 이 협치 전통만 하더라도요, 30년 전에 당시 평민당, 지금 민주당이 가장 앞선 정당이 될 텐데, 김대중 총재가 국회 협치의 전통을 만들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역대로 지금 지난 30년 동안 여야가 바뀌고 다수당이 바뀌어도 유지했던 것이고요. 이런 국회 협치의 전통을 깨가면서 도대체 무엇을 획책하는가, 이런 데 대한 참 의구심이 커서 지금 오늘도 이제 원내대표 간 국회의장 주재로 열렸습니다만 이 회의를 계속 이어나가서 정말 그 여야 협상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풀어나갈 겁니다. 그리고 역시 그 민주당도 과거에 자신들이 했던 야당 법사위가 야당에게 법사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 예. 문제를 안다고 한다면은 지금 우리들이 내었던 좀 더 앞서 나간 제안 같은 것도 검토해서 이 문제가 순순히 협상을 통해서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지금 국민과 함께 바라고 있습니다. 예. 네. 협상이 잘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질문 드려봤는 건데. 협상이 잘 되길 바라야죠. 예.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 미래통합당이 법사위를 내주고 예결이나 국토위를 갖고 오면서 11대 7 정도로 하면은 괜찮은 거 아니야? 이런 의견도 있던데요. 오늘 의원총회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법사위는 왜 과거에 민주당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시 원내대표나 또 법사위원장 하시던 분들이 그렇게 법사위를 주장했는지 그 이유를 본다면 이건 야당의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자존심이라고 야당의 핵심 기능입니다. 다른 상임위는 오히려 다 없더라도 법사위를 이런 야당이라는 것은 그 견제 기능을 상실당하고 그건 스스로의 그 힘을 빼는 그런 행동이다라고 하는 비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의원총회에서 전체 분위기가 법사위를 뺀 어떤 협상도 불가능하다라는 그 강경한 기조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법사위를 제외하고 예결이라든가 국토위를 받는 그런 안은 없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안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고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네네. 김태년 원내대표가 원구성이 끝나면 대북전단 살포 금지 입법부터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는데 미래통합당의 입장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에 대해서는 국제단체들, 국제인권단체들도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북한의 김여정이 한마디 했다고 하명했다고 그걸 서둘러서 정부와 청와대와 정부가 나서서 그 하명을 따르는 듯이 그걸 이행하듯이 하는 태도 그리고 그걸 또 국회가 아무 여과 없이 진행하겠다는 것 이거 자체가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사실은 그 탈북민들의 그 대북 전단 풍선 날리는 이 문제는 지금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제재가 가능합니다. 그동안 경찰이 제재를 해왔고요. 예. 그런데 과잉입법을 통해서 위헌적인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연결된 문제인데 이런 문제까지 이런 위헌적인 수단까지 강구하면서 더구나 국제인권단체의 비난까지 감수하면서 국회까지 그렇게 나서서는 안 될 문제고 바로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법사위가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 상임위에서 다 통과되고 나면 법사위에서라도 이거 막아야 됩니다. 예. 표현의 자유 영역이고 과잉법이다. 네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대변인님 인터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미래통합당 최영두 원내대변인이었습니다. 1부 수사 마치고요. 2부 기자 언박싱 코너로 돌아옵니다.